안녕하세요. 솔백국어 수강생 여러분. 현대시집 7번째 작품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미리 표시해 둔 것처럼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소재이고요. 그리고 털보네 대장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신을 단련시킴으로써 시퍼런 무쇠낭과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삶의 가치를 회복한 모습을 추구하는 화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몰개성적인 삶, 그렇지 개성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삶을 산다 생각했을 때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럴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즉 몰개성적인 삶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거부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삶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여기서 털보네 대장간이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가 잃어버린 삶의 가치나 개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물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가라. 여기서 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만든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숫돌에 갈아서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해서 여기 불이랑 모루 그리고 숫돌이라고 하는 공간은 삶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자가 거쳐야 하는 과정들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쇠낫과 그리고 아래쪽에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며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화자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여기서 똥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물건과 유사한 의미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가치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어딘가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털보네 대장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가치한 삶을 사는 중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털보네 대장간에 가서 가치 있는 삶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의미의 작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작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 시에서는 화자가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 의미인데요. 이를 구체적 행위, 즉 대장간에서 날카롭게 자기 자신을 낫으로 만들고 호미로 만드는 이런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핵심 문제에 넘어가서 핵심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역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불 속은 화자를 억압하는 현대사회의 문명을 상징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불 속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가치 있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자를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속은 긍정적 의미의 소재이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문명을 상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아까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의지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걸려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걸려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삶을 회복하고 싶다.
가치 있는 삶으로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찰과 의지적 태도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시퍼런 무쇠낫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가치 있는 삶을 회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본주의적 상품을 의미하는 것은 플라스틱 물건이었습니다. 대비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지금 쭉 시를 읽으면서 긍정적 의미의 소재와 부정적 의미의 소재에 표시를 두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대비적 의미의 시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선지는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어야 하는 선지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모든 시에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표현 방법은 시적 상황과 시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5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선지는 시에 사용되었을 때 무조건 맞는 선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가 나오면 비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맞는 선지지 라고 판단하시고 바로 O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6번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의한 시상전개 방식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고요. 화자가 자신의 생각과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우리가 지난번 작품의 선생님이 시 문제를 풀 때 구체적 시어로 바꿔라 라고 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무조건 맞는 선지들은 고민하지 않고 맞을 수 있는 이런 개념에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 모두 다 우리 정규 수업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꼭 잊지 말고 문제 풀 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볼게요.